진실을 밝히겠다던 특별검사 수사가 오히려 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는 정말 충격적인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이 비극적인 사건 때문에 큰 파장에 휩싸였습니다. 수사가 강도 높아야 하는 건 맞는데 대체 어디까지가 정당한 수사고 어디부터가 선을 넘는 인권 침해일까요? 이게 더는 그냥 이론적인 질문이 아니게 됐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당장 답해야 할 아주 현실적인 문제가 된 거죠. 네, 바로 이 사건 때문입니다. 특검의 조사를 받던 핵심 피의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이 수사 과정 전체의 정당성이 그야말로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논란의 시작은요, 그가 남긴 마지막 글, 바로 유서였습니다. 도대체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길래 이렇게 파장이 큰 건지 지금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문장부터가 심상치 않습니다. 사실대로 말해도 거짓이라고 다그친다. 이건 뭐랄까, 수사팀이 이미 답을 딱 정해놓고 몰아붙였다는 거잖아요. 내가 어떤 진실을 말해도 어차피 믿어주지 않을 거라는 그 깊은 절망감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더 충격적인 주장이 나옵니다. 진술서를 자기들이 쓰고 서명하라고 강요했다. 와, 이건 그냥 압박 수준이 아니죠.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이건 명백한 증거 조작, 그러니까 범죄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들, 수치스럽다, 삶이 지겹다, 이런 단어들에서 그가 수사 과정에서 얼마나 극심한 모멸감을 느꼈는지, 그 절망이 얼마나 깊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안타깝게도 바로 이 감정들이 그를 비극적인 선택으로 이끈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유서는 단순히 감정을 토로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자료를 뜯어보면요, 이게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아주 심각한 위법 행위의 가능성을 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법적인 문제들이 있는지 한번 따져보죠.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유서에 나온 주장을 법의 잣대로 보면 문제가 훨씬 심각해집니다.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 이건 강요죄나 직권남용이 될 수 있고요. 진술서를 아예 대신 써줬다. 이건 공문서를 위조한 허위 공문서 작성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자정 넘어서까지 조사를 했다면 그건 그 자체로 명백한 인권 침해이자 절차 위반인 거죠. 이 모든 의혹의 한가운데에 바로 이 강압수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그냥 좀 거칠게 수사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헌법이 보장하는 누구라도 스스로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 바로 이 묵비권이라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아주 중대한 행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유서의 내용이 전무 사실로 밝혀진다? 그럼 수사관들은 그냥 징계받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공문서 위조부터 직권남용까지 여러 심각한 범죄 혐의의 피의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법적 책임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이렇게 의혹이 커지니까 이 사건은 이제 법정의 문제를 넘어서 정치의 한복판으로 옮겨 붙었습니다. 특히 이 수사를 주도했던 특검, 그리고 그 특검을 추천했던 정당을 향해서 아주 날선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판의 핵심은 이거예요. 바로 이중잣대. 자료에 따르면 과거의 민주당은 검찰 수사를 향해서 비인간적이다, 강압적이다 하면서 개혁을 외쳤거든요. 그런데 정작 자신들이 추천한 특검에서 똑같은 의혹이 터지니까 지금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러니 내로남불 아니냐, 이런 비판을 피하기가 어렵게 된 겁니다. 이 논란 때문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원래는 특검 수사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은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특검의 수사 과정 자체를 감찰해서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부터 밝혀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훨씬 커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일각에서는요, 이게 그냥 이번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수사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 온 일종의 패턴이라는 거죠. 한번 볼까요? 과거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 때도 피의자의 극단적 선택이 있었고요. 이진숙 전 위원장을 공개적으로 체포해서 망신주기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던 일도 있었죠. 그리고 바로 이번 사건까지. 이렇게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수사에서는 꼭 과도한 압박과 인권 침해 논란이 따라다녔다. 이게 바로 이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번 특검팀을 향한 비판도 딱 두 단어로 요약됩니다. 무리한 수사, 그리고 정치적 동기. 애초부터 어떤 결과를 정해놓고 수사를 너무 과하게 밀어붙인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인 거죠. 이 그래프가 바로 그 무리한 수사의 근거로 제시되는 건데요. 한번 보세요.
전체 구속된 사람이 13명인데 이 중에서 무려 9명이 원래 수사 대상과는 상관없는 이른바 별건 혐의로 구속됐다는 겁니다. 이건 뭐 목표물을 잡으려고 주변 사람들부터 탈탈 털어서 압박하는 전형적인 방식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죠. 심지어는요, 수사를 진행했던 특검팀 내부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나왔다는 주장까지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밀어붙이는지 모르겠다. 이게 사실이라면 수사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바깥뿐만 아니라 안에서도 제기됐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복잡한 사건 속에서 우리가 진짜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은 뭘까요? 지금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전체적인 그림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사건의 전개 과정은 정말 한편의 비극 같아요. 보세요. 한 개인의 안타까운 죽음에서 시작해서 강압 수사라는 폭발적인 의혹으로 번졌죠. 이게 법적, 윤리적 문제로 커지더니 결국에는 정치적 책임론과 내로남불 논란으로까지 비화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이게 단순히 한 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수사 시스템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일 수 있다는 데까지 이른 겁니다. 결국 이 사건이 던지는 가장 무거운 질문은 이겁니다. 이게 과연 특검팀 하나의 일탈 행위인가? 아니면 진실을 밝히기 위해 만든 특별검사 제도 그 자체가 위기에 처한 것인가? 이 사건 하나로 제도 전체의 신뢰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실을 밝히라고 만든 제도가 오히려 거짓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본부터 흔들리는 상황에서 과연 무너진 신뢰를 어떻게 다시 쌓아 올릴 수 있을까요? 이건 우리 사회 모두에게 던져진 정말 무거운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양평군청 공무원의 명복을 원하시는 분은 구독과 좋아요로 부탁드립니다.